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오늘은 광명 재정비 촉진 구역과 그리고 광명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광명 지역이 작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급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로 1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잠시 주춤했었죠. 그리고 광명이 아직도 추격 매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광명의 진가를 잘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명 지역은 서남부 지역에 우리가 이제 투자처로서 혹은 실거주로서 진주 지역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보시는 제목은 다시 광명으로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제가 광명 동굴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이에요. 광명은 여러분들이 뭐 그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지만 볼 것도 많습니다. 광명에 가보시면 가장 뛰어난 도시 중에서 이렇게 재생사업을 잘한 곳이 광명 동굴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광명 동굴은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수탈의 지역으로 탄광으로 있다가 지금은 정비를 아주 잘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지역 명소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광명 동굴 입구에 가보면 이렇게 다시 광명으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이 앞으로 광명 뉴타운, 광명 재정비 촉진구역이나 또 광명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멋있는 도시로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광명 동굴에 지금 개발을 한 자원 재개발을 한 사진인데요. 봄 사진인데 제가 현장에서 찍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혐오 시설로 일컬어지던 그런 자원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서 또 상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공원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점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광명 동굴 인근에 지금 개발을 한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제 쉬러 가고 또 구경도 가고 계신데 뭐 시민이 한 2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광명 동굴 개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동굴 안에 와인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쇼를 봤는데 아주 훌륭해서 정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지자체 장분들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를 잘 먹고 살게끔 해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도 저는 많이 다니는데요. 거기서 봤던 그런 영상쇼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벤트가 광명 동굴 안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요. 정말 무료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명시장이에요. 광명시장은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예, 그리고 광명시장이 재정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광명을 방문하신 분들이 또 유튜브를 찍어서 뭐 칼국수를 먹은 후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명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광명을 찾으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광명 동굴과 더불어 광명 시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이제 임장을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임장을 다니는데 몇 구역 광명 뭐 4구역, 5구역, 뭐 12구역 이런 데 많이 다니시는데 구역은 제대로 기억 못 하시고 광명 시장에서 먹은 칼국수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재래시장도 이렇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에 숨 쉬는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 같고요. 또 광명시장 위치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많은 재개발 지역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광명역 사거리하고도 아주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광명의 명소로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장 혹시 이제 재개발 지역의 투자나 뭐 이런 게 궁금해서 가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은 분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이케아예요. 광명 KTX 광명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케아인데요. 아마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 많이 방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광명이 볼거리, 먹을거리, 또 살거리, 쇼핑할 것들도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이번에 지역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를 다녀와 봤는데요. 차 세우고 또 쇼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만큼 광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명은 시흥군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1981년대에 분리되어서 나왔고요. 그 전에 1960년대부터 이제 구도심이 이제 마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서울이 팽창하다 보니까 영등포가 여러분들 강남 중에선 가장 많이 빨리 거기 자리 잡은 걸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지형적인 위치로 봤을 때 산 골짜기를 피해서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인구들을 그쪽에서 수용하게 되는 그 위성 도시이고 갑자기 커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재건축 지역, 철산 재건축 지역도 85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81년도 이제 그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도시가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광명 그 뉴타운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광명시에서 내놓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구역들이고요. 그동안 또 구역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해제도 되고 그리고 유지돼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이 이렇게 길쭉 남북으로 길쭉하다 보니까 지금 광명 뉴타운 쪽과 그다음에 광명 재건축 지역, 그다음에 아래로는 KTX가 있는 광명 역세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재건축,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산 4구역 지금 이제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7호선이 이쪽을 지나가고 광명 역세권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철산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시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모든 것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광명 역세권 여러 가지 개발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온 곳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그 새 아파트로서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거에 비해서 서울에 또 진입하기 편리한 것을 봤을 때는 이 지금 뉴타운 쪽은 굉장히 더 미래의 시장, 미래의 투자 가치로서도 훨씬 밝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제가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긴 사진이라서 반을 좀 잘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현재 이제 진행되는 거 해제된 곳 말고요. 11개 구역이 있고요. 전체 25,662가구가 이제 들어설 계획이고요. 2007년도 광명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니까 지금이 19년, 약 1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발돋움을 했다고 보고요. 오랫동안 또 해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들도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주변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철산동의 4개 구역이 7,491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이 첫 입주는 1985년도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다 합하면 전체 15개 구역 중에서 33,153가구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사업 시행인가 신청까지 놓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3만 세대 넘는 가구들이 들어와서 광명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제가 이제 입주 때까지 10년을 잡으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투자로 혹은 실거주 투자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쪽에 다 대부분 보면 평지예요. 평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릉지보다 평지가 굉장히 생활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서울 인근 그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넘버원에 속하는, 물론 지금 동남권에 있는 성남시가 지금 프리미엄 같은 건 좀 더 높아요. 높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남권에서 아주 강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 광명 뉴타운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그리고 4구역, 5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1구역은 전체 조합원 수가 2,605세대고요. 이제 들어설 세대가 3,585세대니까 세대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2,544명의 조합원이 있고요. 그리고 3,344세대를 이제 지금 분양할 예정이고 현재 이주 철거 준비 중이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1,373세대의 조합원이 있고요. 그리고 1,957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아마 이제 관리처분이 총회 날짜가 거의 정해져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구역 같은 경우는 2,066명의 조합원이 있고요. 3,091명의 3,091의 세대수로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으면 여기가 광명 사거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투자를 했을 때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매물들을 다 확인했었는데 정말 매물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계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리고 아주 힘겹게 계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광명 뉴타운이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그때 광명 시흥이 해당이 될 거, 추가 발표나는 것이 해당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일산 근처에 지금 발표가 났고 그다음에 부천 쪽에도 발표가 났기 때문에 광명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지금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역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아래쪽 지역은 좀 더 이제 세분해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11구역하고 12구역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고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 그리고 10구역은 지금 현재 이주 철거 준비 중인데요. 527세대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1,052세대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3,269세대 중에서 4,367세대를 분양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철산역도 가깝고 광명역 사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인기 있고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11, 12구역도 해당이 되고 나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통과된 것을 원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4구역, 5구역이 더 이제 인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통과되면 사실상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한 70%의 능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광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옛날 지금 몇 년 전에 혹은 작년 재작년에 투자했을 때 5천만 원 갭 투자 또는 뭐 1억 갭 투자로 들어갔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지금은 뭐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통과가 되고 관리 처분을 준비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억 중반 정도 실투 자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고요. 워낙 지분들이 작은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 뭐 4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자체도 지금 조합원 분양가 자체도 좀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
투자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4구역 같은 경우에 663 세대가 있고요. 지금 1187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 현재 이주 중에 있고요.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836세대가 있고요. 1335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구역 같은 경우에 661세대의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2104세대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양에 대한 것들 잘 보시면 이렇게 661세대의 조합원이 있고 분양할 것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수익이 좋은 면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구역, 12구역 또는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광명뉴타운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구역을 제가 다 일일이 다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 뭐 15구역에서 지하철역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버스를 좀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진행은 빠르게 하고 있지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한번 더 볼게요. 네, 철산 4구역은 798세대를 이제 해서 2021년 3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철산 프로지오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7구역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1313세대를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합원 수하고 합친 거예요. 전체. 그다음에 철산 8구구역 다 1985년도에 5층 아파트로 들어왔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7구역 옆에는 13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구역,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149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 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초기 투자금이 지금 이쪽 광명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하고 1주택자들에 한해서 지금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또 투자금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재건축도 좋지만 광명 뉴타운에 지하철 가까운 곳에 뉴타운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광명 뉴타운은 지금 뉴타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바뀌고 있고요. 이 자료들은 2030 광명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 도심의 개발, 그 다음에 여기 하안동에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지역들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광명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이쪽에 몸값도 올라가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재개발과 재건축 쪽이 이제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명 역세권에 지금 분양했던 많은 아파트들이 속속들을 입주를 했고 이 가격들이 지금 거의 분양가의 더블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많구나. 그리고 2억대 중반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지의 투자 매물이 광명에는 아직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여기 KTX 역에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고 구도심에 7호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쪽 구로구나 금천구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들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쪽에 여러분들 지적도로 전환해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쪽이 대부분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예전에는 베드타운으로 광명 뉴타운이 자리 잡았었다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광명 뉴타운과 재건축이
약 10년 후에 완전히 상점벽해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명 뉴타운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서울하고도 굉장히 서남부 쪽에서는 근접하고요. 그야말로 지금 말하는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기 신도시의 뭐 교통 계획이나 택지 공급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10년 안에 되면 너무나 땡큐지만 그렇게 될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잡을 수 있는 광명 뉴타운의 이런 좋은 매물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내가 너무 몰라서 잘 투자를 못하겠어. 그리고 또 위험해 보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이게 좋은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밴드에서 오비스트를 이제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 그리고 또 뭐 건물 투자, 토지 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비스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